어머니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보험이요? 네. 어머니 앞으로 32개가 가입이 됐다, 해약됐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엄마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이래 많다고요? 네.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불안한데. 32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의뢰인분을 만났습니다. 여성 의뢰인분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떤 의뢰를 하시려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저희 친어머니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죽음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의문이 든다. 죽음의 어머니라는 게. 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2달 뒤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친어머니랑 30년 넘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30년 넘게요? 네. 긴 세월인데. 아기 때였셨구나. 아,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야, 이게 좀 사연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친어머니와는 그동안에 연락을 아예 안 하고 30년 동안 안 하고 지내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는 94년 5월, 그러니까 제가 4살 정도쯤에 이제 이혼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친권은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셔서 저희는 30년 동안 아버지랑만 살아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아버지랑 이 어머니랑 이혼하게 된 이유는 들어보셨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전에 듣기로는 네. 이제 어머니께서 종교적인 것도 사실 조금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알코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를 이제 양육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그 이후로 어머니랑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희 아버지는 이제 새 어머니랑 이제 합치시면서 저희는 재혼을 하셨고.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네, 아버님이 재혼하신 게 이제 새엄마라는 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 친엄마에 대한 의문점이나 뭐 찾아보고 싶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생각은 있었는데 아버지가 네. 너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하셔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찾아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는 따로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하시니까, 예, 어린 나이에.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는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 정도면 어머님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얼굴도 없고 그렇죠. 네. 사진 한 장 안 남아있다 아, 하더라고요. 사진도 사진도 예. 없으신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후로 한 번도 이제 어머님이랑 연락하거나 뭐 만나보거나 그런 적도 없는 거예요? 연락을 따로 한 적은 없는데 네. 이제 2010년도쯤에 연락이 온 적은 있어요. 어머님에 관한 내용을. 16년 만에. 그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의 자녀가 맞냐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요? 네. 경찰이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되셨는데 네. 이제 자녀분들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인계가 된다. 그럼 고속도로는 그냥 네. 길가에 그냥 네, 어머님이 길가에. 사람이 그냥 발견이 됐다고요? 네? 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돼요? 왜? 혹시 왜? 그때까지 혹시 술을 드신 건가? 길을 잃으신 건가? 뭐지?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구해가지고 이제 그 사후에 대한 처리는 어른들이 하셔서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아, 직접 얼굴을 대면하신 네네. 건 아니시고? 네. 아, 그러셨구나. 저희 2010년도에 온 연락이 어머니에 관련된 유일한 연락이었어요. 아, 그때도 만나지 못했나 봐요. 그러면 한 30여 년 동안 엄마랑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소식도 모르고.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올해 2월 달쯤에 네. 저희 집으로 등기가 하나 왔는데요.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 성함 앞에 망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망 적혀 있으니까 일단 사망하신 거 네네. 그때 야, 친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우편으로 전달받고. 이 등기는 뭐에 대한 등기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내용의 등기였어요. 경매요? 네.
채무가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경매로 거주지가 넘어가게 됐고. 등기에도 보면 이제 7천만 원이잖아요. 네. 채무 금액이. 네, 빌렸다는 거잖아요. 네, 상속이 돼버렸네요. 네, 저희한테 상속이 네. 됐죠. 아. 등기 내용대로라면 네, 어머님 명의의 이제 빌라가 의뢰인분에게 그냥 상속이 됐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상속이 되면서 여기 이제 채무 금액까지 싹 다 네, 채무자가 돼버린 거죠. 네. 날벼락이네. 저게 변호사님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도 네. 몇십 년 동안 연락 안 해서 저런 상황이 생기면 네. 날라옵니까? 그럼요. 상속인 끝까지 찾아내죠, 다. 아, 끝까지 찾아내요. 네. 근데 지금 집에 관련된 그런 유산 네. 상속과 함께 채무까지도 같이 그럼요, 넘어와요? 그럼요. 상속은 다 넘어. 왜냐면 빌려준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락이 오래 안 됐으면은 수집 파악 같은 것도 좀 어려울 텐데. 이제 법원 통해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로 타고 넘어가서 최종 상속인을 찾아내요. 그렇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본인이 채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머님이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기본 증명서를 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2024년 12월 13일 아이고. 서해안. 사망일시네 이게. 1년. 서해안로에서 사망하셨다. 혹시 그 어머님께서 사망하셨다는 걸 그러면 요 등기를 보고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돌아가셨다는데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그 삶이 궁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얼마나 좀 고되셨을까? 그냥 그런 그치, 너무 궁금하지. 안쓰러운 감정?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전에 연락이 왔던 부분도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셨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그 주민등록 초본 이제 이런 걸 떼다가 본 게 네. 이제 그 전입 신고 내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이사 내역. 네, 이사 내역들이 보면은 뭐 시설에도 계셨다가 병원에도 계셨다가 막 여기저기 그냥 다 옮겨다니면서 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설이라면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병원, 정신요양병원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유.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런 사유도 있고. 네, 그런 이런 사유도 있고 뭔가 어머니 죽음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많은 많이 편은 많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젊으신데. 그러면 이거 등기를 받고서는 이제 상속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이렇게 경매가 진행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법무사 쪽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채무나 이 상속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조금 저희한테 나을 것 같다는 이제 좀 조언을 주셨어요. 한정 승인. 한정 승인? 그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상속분 내에서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5월 27일 날 이제 한정 승인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상속 재산 및 상속 채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상속폭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네.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네. 용어로. 네. 이제 상속을 받으면 내가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걸 안 날로부터 한 3개월 내에 3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내가 그대로 다 받겠다. 재산도 빚도 내가 그냥 다 안겠다. 그게 이제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반대편에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빚도 재산도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 상속 포기. 포기. 이렇게 승인과 포기 사이에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내가 고인의 재산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산도 잘 모르고 빚도 잘 모르니까 뭐 포기하거나 승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나는 요 범위 내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제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받는 거죠. 근데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이제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 자, 30여 년 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의뢰인. 과연 의뢰인은 한정 승인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이번에 한정 승인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속분이나 채무적인 것들 좀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신용카드가 1,800만 원. 신용카드 빚도 한 1,800 정도 되네요. 신용카드 채무가 아유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채무가 있는 게 1억 500만 원에 네. 카드값 1,800만 원. 네. 총 상속 채무는 약 1억 2,300만 원 가량이네요.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자꾸 어디다 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돈이 또 왜 이렇게 거금이 또 필요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정신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게요. 그게 더 의문입니다. 근데 통장에 보면 1,073원, 2,590원, 제일 많아봐야 60만 원가량. 이거 싹 다 지금 은행 다 털어가지고 지금 105만 원인 거거든요. 네. 야, 이 큰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본인 쓰신 게 맞을까? 난 그대로 빌린 돈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빌라 말고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3채나 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빌라 요 말고 세 채가 더 있다는 네, 것 같아요. 3채가 더 있어요. 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다고요? 세 채가? 그럼 뭐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영구지가 생활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도. 근데 갑자기 아파트가 3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어머니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머니의 의지로 구입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 아 이거 불안해지는데 이게 누가? 그러네요. 어머니 명의로 야 너무 너무 이상한데? 특이하다. 여기 있네. 네, 소유권 이전 2015년 10월 19일 날 매매를 했네요. 네. 같은 날 심지어 2개를 샀어요. 어? 같은 날 두 개를 두 개를 살 산다고요? 수가 있다. 쇼핑이에요? 그 연도 안에 집을 세 채를 똑같은 데를 이제 아파트를 샀대요. 네. 이게 뭐야? 아파트를 어떻게 같은 날 두 개를 사? 아니 불과 2달 뒤에 이 또 정도면은 세 번째 어디 아파트를 큰 손도 이렇게 하루에 2개를 동시에 사지는 못할 텐데. 한 아파트입니다. 한 아파트를요? 아파트.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이거 이상해요. 투자라고 하더라도 보통 나눠 사지. 한 곳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그렇죠, 사요? 사실은. 맞아. 너무 이상하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진짜. 야 사실 제가 이것보다 사실 저도 더 놀랐던 거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뭐가?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여기까지 서류를 떼다가 이제 어머니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보험이요? 네. 어머니 앞으로 32개가 가입이 됐다, 해약됐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엄마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이래 많다고요? 네.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불안한데. 32개? 32개? 개수도 개수지만 이게 보험 계약 내용이 좀 이것만 봐도 또 이상하다. 대다수가 종신보험이냐? 생명보험 같은. 네. 사망보험 20건이래.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쨌든 가입을 했다라는 게 그렇죠.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요. 전부 다 너무 그렇죠. 생명보험에. 예. 네, 그래서 많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많아. 이거 냄새가 난다. 너무 이거 너무 야, 수상한 냄새가 나. 친어머니 명의보험이 지금 상식적으로 저렇게 일반인 거기 보험을 만드는 너무 경우는 많다. 없는데. 그럼요. 아 아니, 보험을 무슨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상담했던 그 당담 법무사님도 이런 네. 경우는 좀 처음 봤다고 하셨대요.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사망하고 관련된 종신보험 20개 정도가 그게 이제 너무 있다고 이게 하니까. 너무 이상해. 소름 네, 끼치네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네. 이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나도 모르는 사망보험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놓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나를 뭐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영화 같은 내용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죠. 야, 이거 진짜 이건 보통 아 이거 사건이 이상해. 아닌데. 아 너무 이상해요 이거. 봐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7개거든? 네. 27개인데 한 보험사에서 한 지점에서 네. 이게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같은 지점에서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이러면 보험사 내에서도 뭐가 좀 그런 걸 안 하나? 이런 체크를 안 하나? 그러게요. 같은 지점에서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는 따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는 수정을 해간 걸로 저는 추정은 되거든요. 수정을 해갔다고요?
찾아갔다고? 진짜 지급이 됐어? 그걸 확인하셨나? 누구요? 이제 콜센터에 제가 연락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타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또 일이 있었던 게 있는데 또 무슨 일이야? 네? 일이? 그게 7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 문 앞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뭐가요? 메모지갑에. 뭐라고 적어놨던가요? 여기가 당신의 댁이 맞나요? 맞으시다면 꼭 연락 부탁드려요 하고 연락처. 이렇게 포스트잇이 메모가 적혀져 있었어요. 알고 연락을 알고 붙인 거네. 알고 온 거네요. 의뢰인 분이 여기 사는 걸 알고. 그러네요. 와,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이상한 설계 같아요. 엄청 네. 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뜻 이제 연락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게 뭔가 느낌적으로 아 이거 뭔가 어머니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을 그냥 제가 혼자 갖고 있다가 제가 못하고 남편이 자기가 연락을 해보겠다 네. 해서 남편이 이제 통화를 했고 이제 그래서 그 포스트잇이 이제 어느 분이 그걸 부추 가셨는지 알게 됐죠. 그게 누구였는지. 자, 어떤 분이었습니까? 누군가요? 남편이랑 통화하신 분이 이제 어머니의 오빠의 처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은 의뢰인분한테는 외숙모? 네, 외숙모 네. 뭐라 하던가요? 어머니 돌아가신 부분에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남편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비밀을 알고 계신 건가? 근데 이상한 게 삼촌이 전화를 주면 되잖아요. 외삼촌. 네, 얼굴도 아예 모르는 외숙모가 네. 굳이 네. 그럼 외숙모가 맞는지 아닌지도 지금 사실 모르죠. 그냥 그쵸? 네, 그분의 이제 주장이신 거죠. 그치. 그렇죠.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 분의 성함을 네. 이제 저도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함이 뜨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뜨던가요? 뭐 이렇게 성함이 되이셨어서 그분 메신저를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같더라고요. 오? 교회 목사님. 왜 목사님 같다. 왜요? 프로필 사진님. 프로필 성함 자체가 뭐뭐 교회 누구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머니 재적 등본을 한번 떼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형제였던 부분과 그리고 그분의 배우자 성함이 다 있는데 그 외숙모라고 말씀하셨던 제가 확인한 그 성함은 이쪽에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없어요? 제적등본에는 없었습니다. 뭐야? 야, 이거 뭐지? 나 진짜 소름 돋아. 외숙모라고 했는데 제적 등본에 이름이 안 나온다. 배우자 이름이 안 나온다. 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자, 볼게요. 야 이거 왜 날벼락 같은 일이야? 진짜. 너무 싸늘해, 이상해.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황들이 뭔가 꺼림칙해서 제가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조카를 찾아왔다. 바로 외숙모가. 자, 외숙모가 맞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붙이고 갔네. 네. 그죠?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이제 뭐 집을 계약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시거나 하셨던 게 없으셨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의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빌리셨고 보험은 또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들고 누가 수령을 해갔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누가 수령을 해갔으며 알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한번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도 너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빚이 1억이 넘고 네. 아파트가 3채 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사망 그 보험이 20몇 개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망 보험금을 누군가가 싹 타갔다. 아, 너무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분명히 현실이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짜준 각본도 아닌데 네. 막 내가
점점 그 되게 미스테리한 영화에 네. 그렇죠. 초입을 지금 그런 막 거 같아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만 가득한 이번 사건. 대체 어디서부터 탐문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해. 네, 맞아요. 보험가입이 30몇 개 돼가 있고 네. 강원도에 요 아파트 세 채도 좀 이상하고 네.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이 보면 네. 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사망 일시라는 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네. 포괄적으로 13시 이전이라고만 돼 있잖아. 그렇네요. 추정이에요, 그냥. 아. 추정. 발견됐구나. 나중에 발견이 되신 발견돼서. 것 같은데. 그 서해안로라고 지금 저희가 봤거든요. 사망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떻게 거죠. 서해안로야? 야, 그것만 봐도 좀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사망 사건이 아닌 것으로 좀 보인다. 요 주소로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시죠. 뭐라도 안 나오겠습니까? 가서 봐야지. 자, 그 친어머니의 사망 장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인적이 좀 드물어 보이기도 하고. 네. 여기 뭐지? 왜요? 좀 그렇네. 장소가. 비포장 도로가 나온 느낌인데 지금? 일단 여기 한 주차 일단 해갖고 걸어가 보자. 예. 야, 여기가 사망 장소라고? 너무 해져 있잖아요. 여기 맞는데? 주소 똑바로 됐는데. 예. 여기는 너무 여기가 무서운데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 맞아요? 난 대로 가보자. 여기 사망하셨다고? 야, 여기는 뭐 가면 갈수록 뭐가 없지 싶은데. 저 반짝이는 거 뭐고? 저거 뭐야? 여기 그냥 무슨 뻘 아니에요, 뻘? 펄이구나. 웬 뻔히가 있어. 우와. 그럼 이 근처에 사망하신 거예요? 예, 사망 장소. 여길 왜 와? 지금 저런 거 보면 여기가 산책하러 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리? 예. 막 사람들이 아예 안 다니는데 저런 거 설치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산책을 이쪽까지 왔다. 퇴근하러 왔다. 근데 왔다가 여기서 사고 사는가? 여기서요? 뭘까? 차라리 그러면 살았던 데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한번 그럼 가보시죠. 다 가보자. 납득이 정말 안 가는 장소다. 뭘까? 희한하네요. 12월이었어요. 너무 추운 날이었을 맞아. 텐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여기 거지. 혼자 오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저곳에서 사망했다는 게 네.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산책로도 아니잖아요, 저기 일반적인.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거주지랑 그러니까요. 10km가 또 넘어요. 예. 뭐야? 자, 그리고 이제 가는 곳이 거주지? 타운. 잠깐만요. B동으로 가야 돼요. B동으로 여기가 그러면 A동이네. 그럼 여기가 여기가 C동.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네. 예, 예. 여기잖아요. 이지. 네. 아, 그 호수예요? 오늘 사셨던? 예. 이거는 없는 것 같다. 이거 봐봐라. 한번 봐봐. 밸브 장갑 단수한네. 체납으로 와. 아예 아예. 예, 체납으로 돼서 밸브를 잠갔도 안 해요. 그죠. 거의 1년이 지났으니.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여기 관련해갖고 이웃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주변 이웃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왔었거든요. 네, 무슨 TV에서 뵌 것 같아요. 아, 알아보셨구나. 아, 예, 알아보시면 협조를 잘해주시죠. 그죠? 예, 좋습니다. 때문에 예, 여쭤볼게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작년 아닌가? 그날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추웠어요. 예. 오, 아시네. 작년, 예. 정확한 건 나는 모르겠고 누가 차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는 봤대요.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봐. 차를 타고 나갔다? 그날 또 희한하게 현관 입구에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문은 이만큼 열려 있었다는 거야. 예. 그 상태로 사람을 얻고 휴대전화를 안 들고 나간 거야. 급하게 뭐 끌려갔는지 누가 데리고 가서 끌려갔다? 죽였나? 살인 사건이 났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씨는 이제 몸만 나간 거예요. 그렇지. 누가 집을 비우고 핸드폰도 두고 문을 열어두고 나가요. 말도 안 되죠.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 네. 거의 끌려나갔다는 건데. 씨가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애가 원래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맞아요. 보면 알아요. 얼굴에 변화가 오거든. 예, 예. 예.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 보면 인사하고 요새 약 잘 먹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애가 겨울 되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애먹었어요. 왜 어떤 식으로? 평소에도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받고 계셨는가 봐요. 여기 혹시 왕래하던 지인들 모르세요? 조금 까마잡잡한데 남자가 걔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남자분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계속 한 이틀에 한 번씩 왔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꽤 오래 있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최근에는 찾아온 적 있나요, 혹시?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남자하고 또래 여자 걔들이 같이 와서 CCTV를 보더라고. CCTV 를 봐요? 이게 뭐야? 뭐 타고 나갔는지 알려고. 좀 뭐 하는 사람 같던가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 실종 당시에 CCTV를 확인하러 누군가가 왔었다, 남녀가. CCTV를 이제 봤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 남녀가 누굴까요? 가족일까요? 뭐 누가 봐도 가족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관계를 좀 물어보셨어요? 아,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명확하게 무슨 관계다라고 말은 못 하고. 그쪽에서 얘기를 안 했대요? 예,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냥 CCTV 보러 왔다? 예, 예. 뭐 때문에 CCTV를 확인하러 왔을까요? 아, 궁금합니다. 이웃이 살인 사건을 의심할 만큼 수상했던 그날의 정황과 어머니의 행방을 쫓는 의문의 사람들. 과연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주변에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사망 후에 좀 알게 됐는데 빚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빚을 질 만한 성격이었어요? 아니요. 안 써요 돈을. 한 번도 관리비 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걔가. 꼭 약속은 잘 지킨다고. 빚을 안 지는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몰라. 얘가 죽고 나서 보니까 채권 우편들이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걔 자동이체를 할 줄 몰라서 예. 관리비도 6개월에 한 번씩 가져다 줘요 현금으로. 은행에서 얘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하라고 하면 못해.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줬냐 이거야. 한 번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나는 희한하게 얘가 누구가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내준 것 같아. 걔가 그렇게 돈을 쓰는 애가 아니거든요. 쓸 필요도 없고.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얘를 내가 10몇 년을 봤는데 얘는 절대로 돈을 그렇게 빌려서 쓸 애가 아니야. 누가 꼬셨? 누가 꼬신 거야. 내 생각에는 100% 누가 속였어요. 꼬임에 넘어가서 대출받은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아니, 이게 너무 실화 같지가 않아가지고 야 보면서도 이거 영화입니까? 네,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게 한 네.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의 무슨 집단 그게 같이 너무 느껴지니까 무서워. 뭔가 약간 이게 좀 그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어떤 어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약간
실루엣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네. 그것도 너무 좀 소름 돋긴 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함부로 뭐 추측할 수는 어떤 없겠죠. 예, 예. 일이었는지는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맞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참 잘 지켜봐야죠. 네. 무서워. 네, 30여 년 전 헤어진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아봐 달라는 이번 의뢰. 도깨비 탐정단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